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속속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요. 요즘 정말 핫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얘기는 정말 꼭 하고 싶었는데 이건 경제 이슈일 뿐 아니라 네. 정말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렇죠. 모든 거대한 이슈인데 네. 기대가 큽니다. 맞아요. 몇 주 전부터 이 챗 GPT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정말 광풍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관련 보도도 많고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네. 이 챗 GPT가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마 저희 나이대의 이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 한마디만 던지면 아마 대단하구나라고 했을 텐데 네. 제2의 아이폰 붐? 제2의 아이폰 네. 혁신적인 어떤 그렇죠. 뭐 시그널이 되겠죠. 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폰 쓰고 있었는데 네. 너무 주위에서 쓰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접하는 그쵸. 시절이죠.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언론에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제2의 아이폰의 충격과 맞먹는다. 이런 카피를 쓸 정도로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뭐 챗 GPT 같은 경우는 미국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가 이제 만든 대화형 AI 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GPT냐면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인디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번역한다 그러면 뭐 생성한다. 근데 고도화돼 미리 훈련된 이렇게 해서 뭐 변환기 이렇게 뭐 직역으로 뭐 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냥 우리가 챗봇을 생각하면 돼요. 챗봇은 뭐냐면 보통 두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예. 챗봇이 어떤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시나리오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챗봇들 있죠. 예. 그런 거 다 시나리오형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 상담이라든지 예. 뭐 콜센터 전화 오면 네. 뭐 나오고 있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AI라고 쓰고 있는 뭐 폰에서 쓰고 있는 것도 네. 다 시나리오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더 넣어놓고 그거에 비슷하게 질문 들어오면 이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주는 이런 시나리오형인데 이거 같은 게 인공지능형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로 인해서 이미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읽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미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집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대화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혁신적인 거죠. 네. 사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이전 대화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폰에 있는 AI랑 대화하려고 그러면 문맥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대화하다 보면은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는데 이 오픈 AI에서 만든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문맥을 이해하는 거죠. 그 전에 질문했던 것까지 다 기억을 해서 그 문맥을 이해해서 다 답변을 해줍니다. 너무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생각보다 쉽거든요. 네. 이거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가입만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예, 지메일 있으면 뭐 금방 가입도 되고. 예, 그래서 가입하셔갖고요.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은 이게 뭔지를 그냥 즉각적으로 알게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실 잘 나왔다. 그래서 뭐 GPT-1, GPT-2, GPT-3 하면서 이제 사실적으로 계속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 최근에 이제는 발표했던 것이 이제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이게 챗 GPT를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을 좀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알아야 될 기술 중 하나가 이번에 나왔던 이제 챗 GPT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에 있던 챗봇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차원이 이게 다르죠. 로직도 다르고 네. 이 설계 자체가 다른 건데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정말 이 퀄리티가 엄청나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완전히 뭐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거 어떠셨던가요? 구글링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제가 항상 이제는 순서가 있어요. 검색 순서가. 예. 일단은 네이버에서 먼저 검색하고요. 네. 그러면 잘 안 나옵니다. 광고만 막 나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글링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챗 GPT를 가도 충분히 내가 알고 싶은 어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마치 뭐 정말 비서 한 명을 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서 한 명을 딱 둬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뭐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마 검색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봐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궁금하다. 오늘 가서 꼭 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제작진이 이제 어제 네네. 이거를 이제 직접 이제 해봤다고 해서 영상을 미리 좀 보내줘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좀 봤는데 이제 점심 메뉴가 뭐가 좋을 것 같으냐라면서 추천을 좀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챗 GPT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죠. 영문으로. 그렇죠. 영문으로 네. 했더니 놀랬어요. 뭐 샌드위치라던가 뭐 참치 샐러드 같은 이제 나오네요. 음식들을 예. 저렇게 그릴 치킨 샌드위치, 아보카도를 곁들인. 네네. 예, 꽤 허머스. 구체적으로 네네. 네, 꽤 구체적으로 예. 이제 말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저는 굉장히 놀랐고 갈치구이와 미역국은 없네요. 예, 그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FOMC 날짜가 언제인지 알겠느냐,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게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나는 이제 2021년까지의 데이터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추후에 업데이트될 모델에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웹사이트를 검색을 해봐라 뭐 이렇게 네. 하더군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뭐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저 자체도 사실은 좀 대화하는 느낌을 주고 그렇죠.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게 어떤 거 광화문에 해보셨어요? 있잖아요. 뭐 예. 물어보셨어요? 일단 이제 한글과 영어로 이제 조금 똑같은 질문을 한글로도 해보고요, 영어로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의 맛집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궁금하시잖아요, 맛집.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한글로 하면은요 여러 맛집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형 챗봇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이 들어와요. 네. 왜냐면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근데 있잖아요. 네. 이 챗 GPT는요 신기한 게 한 5초 정도, 6초 정도를 얘가 생각하나 보네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듯이. 생각을 해요. 그러 다음에 이제 딱 답변을 주는데 뭐 한글로 물어봤더니 여러 맛집이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맛집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추천을 받아서 한번 음식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도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famous restaurant in 광화문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re is it?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장문의 문장을 막 줍니다. 뭐라고 썼던? 그러면서 추천해 주는 게 명동 교자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절밥상도 추천해주고 어머나. 광화문에 있다. 물론 명동에 있지만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으니 거기서 이제는 추천 받아서 한번 메뉴를 한번 검색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짝 장문의 글을 주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사실.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이게 한글과 영어의 빅데이터 차이가 그렇죠. 맞아요. 아직은 있어요. 예, 이게 영어 기반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일각에 이런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예.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그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논문 같은 것도 뭐 미국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MBA 뭐 연구 보고서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이걸로 냈는데 시험에 합격점을 받았다더라. 맞아요.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음악도 창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AI가 어느 정도의 음악 창작도 됐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짜져 있는 거였거든요. 예. 왜냐면 음악은 이제는 수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도화된 짜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창작을 한다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공상과학 만화라든지 영화에서 봤던 그 인공지능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는 자연을 해칠 수 있으니까 핵을 사용해서 인류를 다 없애야 돼. 그렇죠. 뭐 이런 창작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무섭다. 아찔하네요. 예,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기술이기도 한데, 네. 근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2021년 정도까지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 위가 안 돼요. 네. 그 최근 데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한계점으로 있고 무엇보다 말씀하셨듯이 영어 기반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사실 한국어로 물어보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편향성이죠. 네. 그다음에 가짜 뉴스겠죠. 가짜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리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를 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이제 좀 고도화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용자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추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 엄청나죠. 네. 이게 더 놀라는 게 사용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하루 사용자가 벌써 이제 1,0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라고 그러죠. MAU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거는요. 다른 그 플랫폼과 비교해 보면 돼요. 이게 틱톡 같은 게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2달 걸린 거예요. 챗 GPT. 상대가 안 되네요. 예,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유튜브가 2년 10개월 이렇게 걸렸거든요. 페이스북은 3년 2개월 이렇게 걸렸는데 뭐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으니까 엄청난 이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일간 활성자 수도 있습니다. DAU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가 이제 우상향이 계속 돼요. 보통 기술이 탁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막 써요 사람들이 막 네. 인스타그램도 그랬고 또 신기하다 막 해서 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체되거든요. 이게 정체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 우상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고요. 네, 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예.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우상향되고 있고 이게 줄어들 기미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아마 사람들에게 이 챗 GPT가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이제는 교육 쪽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까 뭐 논문도 알아서 만들어낸다고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거를 더 활용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교육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과거의 그 문맥을 기억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회화 공부할 때도 이거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는 뭐 AI 이런 언어 번역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저한테도요.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 하나 두는 거. 오, 그러네요.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이에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챗 GPT는 우리 기원이라는 게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테슬라가 투자를 해서 네.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초기에 그다음에 테슬라가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죠. 이제 자본을 대고 이제 거대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경쟁이 이 부분에서 챗 GPT 인공지능 대화형 로봇에서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막 이제 전쟁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데 당장 이제 제일 앞선 게 이제 구글이 이제 수준외로 바드라는 인공지능형 챗봇을 낼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굉장히 이 구글의 이 발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오픈 AI가 만든 챗 GPT보다 사실은 거대한 구글이라는 실시간 지금도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는 이 배경이 있잖아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는 회사입니다. 데이터셋도 엄청 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몰려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챗 GPT 같은 게 한계점이 2021년도 자료까지밖에 네네.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네네. 앞으로 뭐 업데이트 한다 그러지만은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간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은 무시 못하는 거죠. 지금도 다 검색하려고 그러면 다 구글링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고 이름명은 이제는 바드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는 람다라는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 언어가 돼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참 저는 구글의 개방성이 놀라운 게 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픈 AI 아니면은 챗 GPT라고 했으면 바로 나와줄까 검색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쟁 상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쳐봤습니다. 챗 GPT 이렇게 쳤더니 바로 1순위에 그냥 노출을 해주는 거죠, 구글링에서. 그러니까 참 개방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개방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런 그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바드에 만약에 이런 오픈형 뭐 인공지능형 챗봇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훨씬 더 기술력으로 또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항상 1등 투자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게 뉴 선호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뉴자가 들어가면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유저들 다 끌어당겨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마소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빙에다 이걸 탑재하는 순간 뭐 경쟁이 되죠.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발표를 했죠. MS에서 마소에서 뭐 빙에 대해서 이제 오픈형 AI가 이제 들어간다. 뭐 이거 인공지능에 대해서 탑재할 거다. 물론 뭐 지금 얘기했던 챗 GPT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형 말고 이렇게 인공지능 AI 챗봇을 탑재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주가가 4% 올랐거든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센세
센션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이 우리 반도체 기업도 여기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이게 우리도 좀 어떤 반사 이익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 업체가 좀 울상인 게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쓰질 않아요, 지금. 뭐 컴퓨터도 쓰지 않죠. 모바일도 안 사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상황 자체가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는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뭐 팔릴 데가 없으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어디다 팔지?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챗 GPT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GPU예요. 우리가 보통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가상화폐 나왔을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외신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그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이 칩들 그래픽 카드를 병렬로 쫙 연결해 갖고 연산 작업했던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GPU 같은 경우가 일단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돌리기 굉장히 편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이번에 그 챗봇이라는 게 단순히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비디오라든지 언어라든지 사운드까지도 돼야 되거든요. 처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GPU라는 칩이 병렬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GPU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뭐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GPU의 힘이 챗 GPT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슈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한 30% 이상 한 달간 올랐거든요. 그 네. 정도로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럼 GPU에 뭐가 들어가느냐? 고용량 뭐 반도체도 들어가겠지만 D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핵심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거의 주력이 D램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수출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거대 기업들 이런 네.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마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충분히 뭐 반도체 업계에서도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 포털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네이버라던가 가서 앞죠. 예.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늦었죠, 사실. 예, 뭘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챗봇이라든지 인공지능 AI를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서치 GPT 출시를 목표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AI 언어 모델 이제 KO GPT, 뭐 코 GPT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파라메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한 숫자가 되게 적어요. 사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 60억 개 이렇게 보고 있고 GPT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40억 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술 개발이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뭐 GPT에 대한 기술 개발 역량을 아마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기업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고 자기의 검색 엔진에 이런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능 AI를 이제 탑재하겠다고 또 발표하기도 그러니까 했고요. 중국도 계속 중국판 그 챗봇을 내오겠다고 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제가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중국 쪽은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검열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또 우리나라의 검색 엔진에서 좀 장점을 두고 싶은 게 개방성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는 뭐 기술 개발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는 뭐 누릴 수 있다 반사 이익을.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신업계도 사실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업계 KT,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챗봇, 오픈 AI 같은 이런 기술들이 아마 지금 딥러닝 기술로 인해서 아마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도 뭐 희망을 좀 가지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글 기반의 빅데이터들은 훨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그다음에 한글로 되는 질문과 이 서비스는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보는데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요. 이게 투자 받거나 이제 사업 역량이 커지려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한국은 너무 좁은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사실 네이버가 뭐 라인이라는 대표적인 메신저를 갖고 있는 게 네. 그 라인이 터졌던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의 기반이 아니라 일본. 뭐 일본이라든지 그렇죠. 네. 예, 아시아 쪽, 맞습니다. 동남아 쪽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어 기반의 어떤 AI 모델도 좋지만은 뭐 영어 기반의 AI 모델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뭐 해외 쪽에서도 훨씬 더 이제는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뭐 주가 쪽으로 본다 그래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럼요. 수혜주 종목. 네네네. 이거 저는 수혜주 종목 이게 있을까 싶긴 한데 네네. 분명히 있어요. 또 네. 뭐 많이 났잖아요. 네. 뭐 수익률 200%는 네.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말 써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로 또 묶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급등한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이게 네.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냥 우리가 테마주로 엮이면 그렇잖아요. 뭐 연관만 돼 있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이요. 특히 네.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누구랑 고향만 갔다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 비상식적인. 허황되죠. 예, 그렇죠. 비상식적인 네. 얘기인데 지금이 딱 그런 우리나라의 시장이 그런. 스치기만 해도 뭐 AI를 만든다, 챗봇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만 해도 뭐 주가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막 200% 넘게 뛰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좀은 이 열기에서 어느 정도 침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확실히 이제 옥석가리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옥석가리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챗 GPT가 개발됨으로 해서 관련된 기술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네.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진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그냥 뭐 이름이 비슷하고 해서 아니면 뭐 그거와 뭐 관련된 기술이 이미 개발했다고 해서 이게 그 기업이 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방 꺼집니다. 또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챗 GPT 열풍에 대해서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